먼저 햇빛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햇빛이 암제발을 막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햇빛은 인체가 매일 필요한 비타민 D를 90에서 95%를 만들어줍니다. 나머지 음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겨우 5에서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이 비타민 D가 암을 예방하기 때문에 햇빛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피부암의 원인을 햇빛으로 돌리고 무조건 햇빛을 피하려고 하는데요. 이 비타민 D는 오히려 피부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일정 시간 햇빛을 쬐었을 때 암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아진다고 합니다. 햇빛은 골격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주로 나이가 들면서 몸에 이상들이 나타나는데 아이들에게도 이런 이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리가 밖으로 휘어진 아이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구루병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한 결과라고 합니다. 뼈의 주 성분은 칼슘과 인인데요. 칼슘은 비타민 D가 있어야만 만들어지고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골다공증이 있을 때 칼슘을 섭취하는데요. 이 사실상 칼슘은 섭취보다 흡수가 중요합니다. 칼슘이 흡수가 되려면 운동과 햇빛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햇빛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인체 내의 백혈구를 증가시킵니다. 오늘 햇빛을 쬐신 분들은 백혈구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강해졌을 거예요. 특히 백혈구 중에 암에 관여하는 T세포나 NK세포가 활성화됩니다. 활성화가 된다는 말은 일할 수 있는 준비, 즉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햇빛은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제거에 탁월합니다. 햇빛은 세균 제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에는 반드시 햇빛을 쬐야 합니다. 특히 폐결핵이라든지 감기,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런 질환에는 반드시 햇빛을 쬐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면역력에 도움이 되면서 감염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는 빨래를 다 세탁기에서 하는데요. 사실 세탁기에 세균이 많다고 합니다. 빨래를 해서 햇볕에 말리는 것이 좋겠죠? 칫솔에도 세균이 많은데 역시 햇볕에 소독을 하면 좋습니다. 햇빛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손, 발, 배가 차가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 내 노폐물도 제거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성호르몬도 활성화시킨답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의 부부가 금실이 더 좋다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네요. 햇빛은 갑상선과 췌장에 유익한데요. 특히 갑상선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갑상선이 안 좋아지면 피로가 빨리 오게 되는데 햇빛을 쬐이면 피로도 회복되고 체중도 조절해줍니다. 그리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 향상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조절되는 것이죠. 또한 햇빛은 상처, 결핵균, 황달에 좋은데요. 이 햇빛이 황달을 치료하는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간이 안 좋거나 복수가 찼거나 황달이 있으면 반드시 햇빛을 쬐어줘야 되겠죠? 또한 진물이나 상처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햇볕을 쬐면 위산 분비를 조절해줘서 위염이 회복된다고도 합니다. 결핵균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은 이 햇볕에서는 1초 만에 결핵균이 죽는데 우리 몸 안에서는 1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과 폐 쪽에도 햇볕을 쬐어주면 결핵균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답니다. 햇빛은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증을 예방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멜라토닌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여 깊은 잠을 유도하여 불면증도 예방한다는 사실도요. 이렇게 햇빛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 당뇨, 혈압, 황달, 관절염, 신장염, 피부염, 결핵, 방광염, 전립선염, 월경불순, 요도염, 대장염, 기관지 천식, 폐렴, 신경쇠약, 비염, 귀병 이런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햇빛입니다. 이렇게 인체에 도움이 되는 햇빛을 무료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90%가 비타민 D 부족이나 결핍 상태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햇볕을 올바르게 쬐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은 햇빛도 무작정 아무 때나 과하게 쬐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먼저 햇빛을 전혀 보지 않던 사람들은 단계적으로 햇빛의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첫날은 발목만 내놓고 앞에 5분, 뒤에 5분. 둘째 날에는 발목과 다리까지 시간을 늘리고 또 셋째 날에는 허벅지까지 이런 식으로 온 몸을 1시간 정도까지 햇볕에 적응을 시킵니다. 적응이 다 되었다면 매일 30분에서 최고 1시간까지 햇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일광욕의 적당한 온도는 화씨로 한 65에서 75도라고 합니다. 관절염에는 좀 더 따뜻한 온도가 좋고 결핵에는 좀 더 서늘한 온도가 좋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오후에 햇빛을 쬐는 것도 좋은데 여름에는 너무 뜨거운 한낮을 피한 오전 시간에 햇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는 일반인의 1.5배를 쬐어주면 좋고 비만인 사람과 노인들도 일반인들보다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햇빛을 쬐을 때는 가급적 살을 내놓고 직접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 자외선이 옷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리창도 90%까지 이 빛이 차단된다고 하니 집안에서는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시기 바랍니다. 밖에서는 가능한 살을 많이 내놓고 하는 것이 좋은데 걷거나 뛰면서 햇빛을 쬐면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얼굴은 항상 햇빛에 직접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 피부 노화와 색소 침착을 예방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쓰는 것이 좋긴 한데요. 이 선크림을 잘못 사용하시면 오히려 피부 노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고 하니 자외선 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크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무기자차가 있고 유기자차가 있습니다. 이 무기자차는 발랐을 때 피부에 흡수가 되지 않고 이 자외선이 닿으면 바로 차단되어지는데 단점은 얼굴에 허옇게 남게 됩니다. 유기자차는 얼굴이 허옇게 되지는 않는데 이 발랐을 때 피부 안쪽에 화합물들이 흡수가 되면서 이 자외선이 닿았을 때 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열이 생긴다는 것은 트러블도 좀 유발이 될 수 있겠죠?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무기자차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선크림을 발랐을 때는 꼼꼼한 이중 세안이 필요합니다. 선크림의 성분이 잘 씻겨나가지 않기 때문이죠. 선크림을 고를 때는 피부에 좋지 않은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 빛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떠올려졌어요. 이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 내 안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빛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오늘도 웰빙 키친 웰빙 마인드는 여러분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